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1학년 양정 친구들 이번 기말고사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틀어 봤을 때 이제 올해 출제 기조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 틀렸는데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들어가면 좋을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기말고사 문헌 분석, 그게 이제 위주니까 뭐 수업 영상, 수업 소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단 중간고사와 기본적인 큰 틀은 매우 유사했습니다. 문항수, 서술형 배점, 객관식 배점 모두 거의 흡사했고요. 난이도 역시나 중간고사와 비슷하게 문항수가 18개에서 20개로 는 만큼 진짜 양정하면 멋있다, 풀었을 때 맛있다, 풀고 나니까 뿌듯하다, 이런 문제들이 꼭 한 개씩 있었습니다. 진짜 전교권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근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역시나 객관식 18문제. 시간만 충분히 있다면 1등급인 친구들은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마 틀렸다면 계산 실수 혹은 착오가 있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시간만 충분하다면 1등급인 친구들은 아마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자, 요겁니다. 일단 객관식 18개 중에 1번부터 12번까지는 정말 부교재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한 번 풀고 시험 전날 한 번만 더 풀어봤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올림포스에서 숫자를 바꾼 형태로, 아이디어는 똑같고요. 단순 변형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12번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없이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1번부터 12번에서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만 아마 20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형하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 어렵다, 원 너무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단순하죠. 일단 생각이 어려운데 계산도 빡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큰 이번 기말고사였을 텐데 1번부터 12번을 빠르게 막힘없이 술술술술 빠른 속도로 풀어내지 못했다면 아마 시간이 많이 타이트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후반부입니다. 13번부터 18번을 볼 건데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13번에서 18번 역시나 연계 문제, 비연계 문제가 섞여 있는데, 연계 문제는 이제 여러 문제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어렵게 심화 발전시킨 문제들, 그리고 또는 애초에 비연계 문항,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건 일단 비연계 문항이 좀 많이 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선생님들은 좀 아쉬움을 느낄 정도로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이렇게 크게 막 정성을 쏟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약간 어디서 그냥 본 따서 그대로 낸 듯한 이제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비연계로 출제가 되다 보니 시간만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난이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 아마 이제 1, 2등급 최상위권을 가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는 서술형 1, 2번이라고 봅니다. 이게 서술형 1, 2번은 뭐 그대로 베껴서 낸 문제는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창작을 곁들여서 만들어낸 문제들입니다. 특히나 1번은 부등식 등호 성립 조건, 분모가 0일 때, 최고차 함계수가 0일 때를 빠뜨릴 수 있는 실수, 또한 카운팅을 하는 순서상 개수를 세는 문제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를 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서술형 1번이 부분 점수가 어느 정도로 받냐가 등급 컷을 가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서술형 2번은 해석만 잘하면 어렵진 않는데 이게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조금 압박에 못 이겨서 뒤에 마무리를 조금 못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실제 눈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먼저 일단 앞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번까지는 정말 막힘이 없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교재 문제와 정말 형태까지가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만 열심히 풀었어도 12번까지는 막힘없이 쭉쭉쭉쭉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중간에 비연계가 하나 껴있긴 하지만 요거 역시나 기본적으로 제 워크북이든 어느 시중 문제집이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20번을 넘어서 11번, 12번까지는 아이들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1번부터 12번 중에 틀린 문제가 있는데 틀린 이유가 단순 계산 실수가 아니라 뭔가 고민을 하다가 버벅버벅 거리다가 틀린 거라면 부교재를 학습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꼭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점이겠죠. 1번부터 12번은 제가 봤을 때는 공부만 철저하게 했다면, 부교재만 2번 열심히 풀었다면 반드시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시간만 잘 세이브했다면 이제 13번부터 도전을 할 건데 13번을 보게 되면 이제 비연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3차 방정식 허근도 굉장히 기본적인 3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었고, 뭐 2n제곱이라는 거듭제곱이 있긴 있지만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지난 중간고사 때 복소수 거듭제곱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2n 거듭제곱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막힘없이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아마 13번까지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 보고요. 제가 좀 속상한 게 이제 14번입니다. 제가 이번 시험 문제를 보고 좀 놀란 게 그냥 똑같은 문제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올해 기출 테스트 8회 실시를 했던 이 22년 작년 세화고 시험지인데요. 이 세화고 시험지 12번 문제랑 이번 양정 14번 문제랑 토시 하나 다른 게 없이 똑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냥 본 따서 냈다는 말일 텐데 이게 조금 속상한 거죠. 사실 조금 더 아이디어 틱하게 냈으면 어떨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 반 애들 객관식 잘 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풀어봤던 거 똑같은 거 있더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시험 끝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8회 시험 때 봤던 문제가 이제 그대로 똑같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마 14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두 가지로 되기 때문에 공통근을 가질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핵심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 반 애들은 이미 연습을 한 상태로 본 거기 때문에 완전 똑같았기 때문에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맞췄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은 15번입니다. 근데 15번은 부교재 두 문항을 합쳐서 만든 꽤 괜찮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실수 유발도 할 수 있는 좋은 문제고, 제가 이제 정규반 마지막 마지막 두 시간에 올림포스 해설, 제가 생각하는 주요 문항 해설,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 두 타임을 갔는데, 그때 제가 말했던 문제가 바로 저 위에 있는 61번, 방부등식 61번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인데 앞에 개수가 달려있다 보니까 n이 5보다 큰지 5인지 5보다 작은지 인수분해를 했을 때 n과 n제곱의 사이즈 비교, 이 두 가지의 사이즈를 비교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로 바뀔 확률이 높다.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최고차항계수, 양수형, 음수, 인수분해했을 때 두 수치의 사이즈 비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저기 fx에 녹여서 냈고요. 네, 아이디어만 잘 이해하고 아래 문제만 풀어본 경험이 있다면, 시간만 주어졌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m이 3보다 클 때와 3일 때 3보다 작을 때만 나눠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 역시나 이제 올림포스 문제를 변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2차 부등식인데 안에 합성함수 형태가 들어있을 때, 사실 합성함수는 2학기 시험범이긴 하지만 합성함수 아이디어를 따와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의 해를 편하게 만드는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출 테스트에도 많이 등장을 했었고, 특히나 제가 파이널 테스트로 준 대1고 시험지, 올해 대1고 시험지에도 비슷하게 절대값이 포함된 형태로 합성이 돼 있는 부등식도 제가 한번 애들 풀렸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를 했었던 경험이 있다면 시간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17번이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서운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연계 문제인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제 교재에 있는 평면좌표 42번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그래도 숫자가 바뀌긴 했는데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a 빼기 b가 최대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사실 17번이면 양정 객관식 18문제 중에 17번이면 그래도 꽤나 조금 더 정성스럽게 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묻어나는 문제고요. 그렇게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방정식을 세워서 근거계수적인 아이디어를 한 번만 풀어봤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만 충분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은 18번 객관식 마지막 18번입니다. 네, 이것도 작년부터 이제 1학년이 올림포스 고난도가 부교재였고 작년 1학년 애들한테 요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안 나와서 올해도 또 얘기했습니다. 이거 작년에 안 내서 올해 나올 거다. 제가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찍을 때 2학기 교재, 기말고사 교재를 설명하면서 요 문제, 변형 문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나왔습니다. 이게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은 결국에 해설지대로 풀면 너무 어렵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해설지대로 설명을 해주셨던데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건 서술형으로 나오면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해줬던 방명정리 또는 할선정리라고 부르는 그 방명정리를 활용해서 그리고 닮음의 중심을 활용해서 확대 축소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풀면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저희 반에 18번 문제를 맞춘 친구들은 다 제가 말해준 방법대로 풀어서 아주 깔끔하게 보통 1, 2분 선 안에서 쉽게 풀었다고 합니다. 17번까지 풀어서 시간이 많이 쪼들렸는데 18번 이거 보고 다행이다 하면서 편하게 풀었다고 할 정도로 사실 요 문제 해설지대로 푸는 방법 말고요. 방역 정리와 확대 축소 개념을 활용해서 빠르게 Q의 자취 2개를 그리기만 했다면 사실 마지막에 하나 저 기울기 조건을 활용해서 저 분수식 값의 최대주소 근데 사실 저것도 되게 유명한 조건입니다. 원위의 점에서 분수식의 최대주소는 당연히 기울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올림포스 고난도 열심히 풀고 빠르게 푸는 방법, 방역 정리를 활용한 방법, 할선 정리와 방역 정리, 확대 축소를 활용한 방법을 할 줄만 알았다면 제 생각에는 저희 반 아이들이 이 문제가 앞번호에 있었으면 굉장히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중위권 친구들은 시간에 압박이 있다 보니까 18번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본 날에도 붙잡고 이거 알아야 된다 하면서 한 열 몇 명한테 설명을 해줬었는데 어쨌든 이게 등장을 했고 이것도 제 생각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변형을 하긴 했으나 조금 더 변형을 해줬어야 변별력이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실 기존 문제와 이제 큰 차이점이 없도록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표현이라도 조금 바꿨으면 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조금 방역 정리만 열심히 연습했다면 이 문제 역시나 시간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는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훑어봤는데요. 결국 제 생각은 이겁니다. 1번부터 18번을 쭉 훑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완전 특히 저희 반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완전 처음 본 문제는 이제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완전 처음 본 문제는 일단 넘기고 생각을 하라는데 우리 아이들이 쭉 풀면서 일단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계산이 한번 말렸을 때 망가진 친구들이 조금 있고 아쉽게 계산 실수가 있다 보니까 답이 조금 틀린 친구들이 있을지언정 체감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고 한 친구들은 딱히 없었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도 일단 요번 객관식 18문항은 그렇게 객관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다. 허나 시간의 압박감, 도형이라는 단원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저희 반 아이들 이제 성적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잘 본 친구는 객관식을 다 맞았다고 했고 그리고 1개 틀린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고 그 다음 2개, 3개 틀린 친구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객관식을 다 맞거나 1개 정도 틀리면 굉장히 잘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2개 틀리거나 3개 틀리는 경우에는 등급이 조금씩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키포인트는 객관식은 큰 변별력은 없었다. 웬만하면 1, 2등급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성적들을 받았을 것 같고요. 핵심을 가르는 건 아마 서술형 1, 2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서술형 1번은 연립방정식 아이디어는 쉬운데 정리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생깁니다. 우리 이 최고차항 계수를 따지는 건 사실 이 부등식,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사실 저게 2차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으면 K-2가 0이 아니지만 그냥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으면 항상 1차 부등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요 생각을 보통 우리가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 생각이 머릿속에 잘 박혀 있어야만 실수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반에 객관식 다 맞은 친구도 실수를 조금 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살짝 실수할 경향이 조금 많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요게 부분 점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가 사실 등급을 가르는 데 조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네, 서술형 2번입니다. 요것도 사실 창작 문제이긴 하나 사실 이제 가조건 자체는 이제 매우 쉽습니다. 네,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네 방향에서 생기고 그 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에 찍혀 있다.
이제 그 생각을 제가 수업 때 많이 다뤘고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도 사실 수업 시간에 풀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나조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회전이라는 생각만 잘했으면 앞에 나왔던 객관식 문제와 그 이후에는 거의 유사한 아이디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시간만 충분히 있었고 당황만 하지 않았더라면 최상위권인 경우에는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했을 때 이번 시험을 보고 애들이 말하는 평은 이제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도형에 조금 센스가 있던 친구들은 나 이거 거의 다 봤던 거다. 막힘없이 쭉쭉 풀렸다. 체감 난이도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애들은 애초에 도형에 자신이 없던 친구들은 봤던 거긴 한데 안 풀리더라. 시간의 압박이 너무 심했다.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봤을 때 문제 하나하나의 객관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도형을 조금 자신이 있었던 경우에는 충분히 고득점을 노려볼 만했다. 그러나 서술형 1, 2번이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섞여 있다 보니 서술형에서 10점, 10점을 모두 획득한 친구들은 아마 등급이 꽤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술형에서 얼마나 방어를 했느냐, 객관식에서 얼마나 실수를 적게 했느냐, 시간 관리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등급 컷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도 이제 1컷이 90점을 상회했고요. 이번에 난이도와 중간 난이도를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 자체는 거의 엇비슷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도형을 조금 못한다는 가정하에 생각했을 때 저번보다 커트라인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90점 원저리에 그대로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마 1등급 컷은 높으면 90점, 조금 서술형의 채점 요소가 빡세게 들어가면 80점 후반, 88, 89 이런 형식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번에 중간고사를 잘 봐, 기말고사를 잘 봐, 동등하게 중간고사를 잘 본 친구가 기말고사를 잘 봤을 확률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서로 역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사실 저번과 이번엔 도형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워낙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도형에 약점이 있던 친구들은 저번에 아무리 잘 봤어도 조금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시험이었는데 도형에 자신이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제 남은 시험에서는 원방을 못한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볼 확률은 많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이번에 도형에 약한 친구들 훌훌 털어버리고 남아있는 이제 2학기 함수 정말 중요하죠. 이 함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방학을 어떻게 열심히 보낼까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첫째, 1번부터 10번 틀렸다. 냉정하게 본인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실수한 건지 아니면 아리까리해서 잘 몰라서 틀린 건지 잘 몰라서 틀렸다면 부교재 공부를 이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번부터 12번에서는 틀릴 문제가 없었다. 절대 틀리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 시간이 부족했다면 사실 시험 시간이 부족하는 거를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시험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문제가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히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게 죄는 아니죠. 근데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1번부터 12번은 수월하게 20분, 25분 안에 커트를 잘 했는데 뒤에 거를 하나에 꽂혀서 쭉 풀다 보니까 이게 막혀가지고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1번부터 한 12번 풀고 서술형 풀어보니까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시간이 없던 건지 후자라면 부교재를 잘 풀었으나 부교재를 너무 정석적으로 푼다는 겁니다. 빠르게 푸는 방법 모르고 그냥 내가 해설지 보면서 그냥 이렇게 풀면 되네. 이렇게 풀면 절대 좋은 성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이유도 명확하게 한번 곱씹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번 시험에서 13, 14, 17 요 세 개의 문제를 틀렸다면 너무 이제 시중 문제집과 부교재 위주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저 세 문제는요. 타학교 기출, 이번에는 특히나 세하고 기출 문제들이 그대로 많이 나왔는데 이 타학교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그 아이디어들을 혼자 배우고 그리고 혼자 어려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야만 이 비연계 문제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저 세 문제를 다 틀렸다? 그러면 이제 부교재를 넘어서서 비연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타학교 기출을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저와 함께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15, 16, 18. 네, 부교재에서도 이제 킬러 문제, 킬러급 번호 자리에 물론 난이도는 킬러가 아니지만 이 후반부에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교재를 풀 때도 사실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 두 타임에 부교재를 꼭 찍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예쁘면 학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도 분명히 똑같이 예쁘다고 느끼실 거기 때문에 내가 교사라면 바꿔서 낼 만한 문제들을 찝어주고 제가 쉽게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애들한테 주는 이 마지막 두 타임, 아이들이 다른 과목 한다고 바빠서 마지막 타임에 자꾸 빠지는데 이 마지막 두 타임만 잘 소화해도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정확히 기억하고 변형 가능성을 고민해 볼 것 아이들이 하기 힘들죠.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제가 내신 정규 마지막 타임에 다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이 부족한 친구들 저를 믿고 저 다원교육 양정반으로 오시면 제가 12번까지는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서 만들고 그 이후의 작업은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 저를 믿고 다음 내신 저를 믿고 양정다원에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신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번 여름방학 정말 잘 보내셔야 하고요. 이번 여름방학에 수학하 실력을 7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1등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신 대비 기간이 들어가서 첫 기출 테스트를 봤을 때 70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아야만 냉정하게 봤을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번 방학 때 수학하를 단순히 개념학습이 아니라 세게 가셔야 됩니다. 수학하 세게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네, 이상 양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